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토론회에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2020년 제2회 교육정책 네트워크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안상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토론회로서 교육부와 이 부산광역시 교육청 그리고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주체가 되고 있고 한국교육개발원, 경상남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주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포함해서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부모, 교사, 선생님들 모두 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온라인 교육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김성률 부산광역시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장학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참여해 주신 김승환 중문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민 부산국제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박남희 교육희망 사천학부모회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진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서비스본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온 세계가 전 인류가 힘든 그런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고요. 기존의 역사를 보면은 어찌 보면 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서로 전쟁과 경제 위기, 공황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경험을 했었다고 한다면 이번 경우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건강 위기가 전 세계의 세계 질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질서가 지금 혼돈 속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요. 준비 안 된 만큼 우리가 도전해야 될 과제와 현재 쟁점되고 극복해야 될 과제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계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들 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갖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개선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우리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우리의 지혜를 한번 모아보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우선 이 부산광역시 이 김성률 장학사님께서 발제해 주실 내용을 통해서 일단 부산광역시에서 온라인 교육을 어떤 형태로 진행해왔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또 개선에 대해서 또 미래교육에 대한 과제를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김성률 장학사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교육의 변화와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발제로 나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원격 업무를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이전의 교육,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교육,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추진된 정책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 하면은 선생님들의 디지털 역량 또 선생님들의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과 환경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추진한 정책이 이 앞에 그림에서 화면에서 나와 있듯이 교사용 온라인 학습 매뉴얼 개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매뉴얼 안에는 12가지의 디지털 도구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직접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들을
교재 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후에 이 교재에 대한 이제 그 서체경 교재에 대한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12가지 도구별로 5분 이하의 영상을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모두 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역량을 서체경 자료와 영상 자료를 통해서 보급을 함으로써 향상을 시키고 그 이후에 또 24시간 선생님들이 필요한 지원이 아마 많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또는 학생들한테 수업을 주기 위해서 그 학습 관리 도구라고 하죠. 교육 플랫폼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의응답이 교육청으로 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24시간 실시간 상담을 할 수 있는 부산 온라인 학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까지도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사의 역량도 또 중요하지만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와서 이런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한 인프라도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축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학교에다가 각 학교, 부산시에 있는 전체 초중고 특수학교에 이런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긴급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아마 저희가 그 1교에 600만 원씩 해서 총 37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선생님들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3월 이제 말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문제가 학생들이 과연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환경이 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수업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교육부에서도 17개 시도에 일정 부분의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 또는 가기정통부와 3개 통신사가 연계가 되어서 이학습터나 EBS와 같은 공공학습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무선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사업이 있긴 했지만 실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4월 7일 날 저희가 긴급하게 스마트 패드를 2만 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2만 대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2차례 수요 조사를 했더니 약 3만 5천 명의 학생들이 부산시에 있는 3만 5천 명의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가 없어서 수업이 어렵다고 하는 이런 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약 15,000대에 대한 태블릿 PC를 학생들에게 대여를 하였고 부족분인 2만 대를 긴급하게 구매를 해서 지금 현재도 학생들한테 모두 대여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후에 이슈가 있었던 내용들이 학생들이 무선 환경이 되지 않는 가정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2차례 조사를 했더니 부산시 내 학생들 중에서 총 8,331명의 학생이 무선 환경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에 인터넷을 설치해주는 또는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려다 통신사에서 단기간에 이런 가정의 통신 선로를 개선한다는 문제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 단말기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에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8,331대를 사서 현재도 학생들한테 대여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이런 대여 사업을 지원한 이후에는 아마 타 시도와 비교할 정도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큰 민원이라든지 어떤 불만의 사항들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육에서 가장 갈목할 만한 내용이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듯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입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원격 수업에 대한 3가지 안을 제시를 하면서 쌍방향 수업이 한 곳 영역에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온라인에 있는 자원들을 단순하게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 스스로만 학습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교사가 반드시 좀 참여를 해서 실시간 쌍방향으로 학생들한테 학습 관리를 하는 게 보다 더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이제 이런 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안내와 시범 운영 기간까지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학교의 70% 이상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도 보면은 저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지는 단계에 접어드니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되려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온라인 자원을 활용한 수업들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교육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이제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책 사업명은 온 오프라인 혼합형 학교 환경 구축 사업으로 명칭을 지었고, 이제 그 세부적인 주제로서는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활성화 사업이라고 사업명을 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3, 4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대부분의 예산이 아마 올 2학기와 내년 1학기에 학교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 약 1,000억 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그 저희 교육청에서의 정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온라인 학습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이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학습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교실 수업을 개선을 하고, 학교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무는 실제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학교 환경을 구축하는 교육 모델로서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온라인 학습 자원은 코로나19에서 굉장히 선생님들 사이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구글 클래스룸이나 MS 팀즈 등과 같은 교육용 플랫폼을 포함해서 저희가 추후에 구축하고자 하는 단위학교 LMS를 포함한 이런 자원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실제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환경 구현에 대해서는 교실에서 선생님들의 수업이 콘텐츠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아마 현재 다양한 기관과 다양한 기업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콘텐츠는 교사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의 수업이 직접 콘텐츠로 만들어져서 LMS나 교육용 플랫폼에 탑재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은 아마 이것이 미래교육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저희가 교육 철학이라고 뭐 간단하게 하나 적어놨는데, 아마 최근에 첨단 에듀테크 기기를 활용한 이런 교육들을 얘기를 많이 하면서 기기에 너무 의존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육의 본질이 가장 우선이다. 이 첨단 에듀테크 기기는 절대 교육을 넘어설 수는 없고 교육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적절히 최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온 오프라인 혼합형 학교 환경 구축 사업이 크게 4가지로 이루어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 2학기와 내년 1년, 총 1년 6개월간에 부산 시내에 있는 전체 초, 중고, 특수학교까지 학급 15,000여 개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실 내에 교수자의 수업들이 콘텐츠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게 단계별 온라인 LMS 구축입니다. 하지만 그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 내에서 LMS를 구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가 수준의 LMS에 움직이는 어떤 이런 방향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예정인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구글 클래스룸이나 MS 팀즈와 같은 교육용 플랫폼들을 선생님들이 충분히 잘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이런 그 플랫폼의 확산이 이루어지면은 또 그 다른 온라인 자원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현재 학교 홈페이지 내에 학급 홈페이지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급 홈페이지의 기능 개선을 통해서 온라인 학습 관리 기능을 추가를 해서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더욱더 많은 수요와 기능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단위학교 LMS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형 블렌디드 문화 정착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와 아무리 좋은 교육 여건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 등에 대한 인식 변화라든지 문화 확산이 없으면은 이런 사업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 또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사 연구회 등을 통해서 이런 블렌디드 교육 문화가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학기부터 부산 시내에 있는 5개 학교, 초등학교 3개와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개씩의 학교를 연구학교로 2년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며, 각 학교에는 이제 7억 원 이상의 돈이 투입이 돼서
그 연구학교에 소속된 모든 학생들한테는 1인 1 노트북을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노트북뿐 아니고 이 연구학교에서는 저희가 단위학교 학습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단위학교 학습관리 시스템은 오픈소스를 이용한 무들이라든지 스플릿이라든지 이런 오픈소스 LMS 설치를 희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아마 우리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이 토론자 분들과 함께 아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 변화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함께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저희 간단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학교 안에서는 물론 학교급이라든지 학생의 성향 또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다른 차이는 있겠지만은 입시 위주의 어떤 학업을 지향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은 학교 밖에서는 이런 역량보다는 이런 것들보다는 역량 중심의 학생들의 능력을 더 추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이런 타이틀 아래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풀이를 하고 공부하는 것들을 또 강조를 할 수 있지만은 학교 밖에서는 실제로는 협업과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항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도 좀 연계가 있는데 학교 안에서는 최근에는 좀 많이 개선이 된 것도 있지만 디지털 기기니 스마트 기기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학교 안에서 추구하는 이런 내용들과 학교 밖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수업을 합니다. 하지만은 자녀가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 모르면 요새는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또 학교 안에서는 EBS 또는 e학습터 같은 국가 수준의 공공자원을 쓰기를 권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들은 사설 학원이나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LMS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저희는 미래 교육의 방향이 아마 학생 수 감소, 고령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지능정보사회 또 다문화사회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교사의 역할 변화, 학생도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수동적인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능동적인 학생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사회의 특징인데 이런 특징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방향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대학 입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조금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이 달성되는 교육이 가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지금 언론사나 이런 것들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얘기였는데 부모들이 지금까지는 학습의 중요성만 가지고 학교의 의미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 실제 학교를 가지 않는 자녀가 집에 있는 학생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몇 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역할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학생들과 놀아도 옆에 짝지와 짝꿍과 함께 책상에 앉아 있는 거, 같이 밥을 먹는 거,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 하교하고 등교하는 것도 교육입니다. 이런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게 바로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교육이 추구하는 근원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은 선행학습과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은 다른 목적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도구로서 첨단 에듀테크 기기가 활용되어야지 에듀테크 기기가 중심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권한이 점차 교육부라는 중앙에서 지역으로도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더 나아가서는 학교 단위로 이런 권한들이 조금 더 이양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형태가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또 협업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 학교 현장 또는 학부모님들, 학생, 이런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의 일시적인 대안이다, 보조수단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프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이나 똑같은 교육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 12월쯤에 그 교육과정 총론에 대해서도 많은 이런 조금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디지털 격차로 인한 교육 격차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도 있겠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 그렇지 않은 고가의 어떤 부모님의 이런 관리의 차원에 다른 좀 차이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초중등 교육은 지금까지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벗어나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시대를 저희가 봤을 때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해주고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이런 교육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